안녕하세요. 젊은 안녕하세요. 예술가들의 만남 애플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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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작가님들 지금 방송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두 작가님이랑 같이 예전에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 배탈이 나는 바람에 못 뵀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이 모두 그 저번 주에 애플시드의 첫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이제 네. 신효영주 작가님께서는 거기 직접 전시를 하시고 그리고 저랑 안녕 작가님은 거기 직접 보러 갔었고 그래서 일단 전시를 축하드린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뿌리스케이프라고 하는 전시에서 작가님의 작업을 잘 봤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되게 그 조형적인 작업을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특히 새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들도 인상적이었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모노크롬 톤의 어떤 되게 그 진하게 질감들이 되게 돋보였는데 혹시 그 작업은 이제 우리 예전에 또 언급했었던 그 흥부기행 통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된 작업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흥부기행을 가면서 이제 갯벌에서 이제 그 새만금 갯벌에 가서 이제 느낀 게 이제 갯벌이 모든 생명을 품고 순환시키는 거대한 호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뭔가 흥부의 뭔가 친환경, 그리고 존중, 살림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갯벌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 뭔가 표면은 갯벌 패턴, 그리고 그런 물결의 리듬, 이런 거를 조금 조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요새가 남긴 흔적, 거기 이제 있었던 그 갯벌에 참 존재했었던 그런 생태계를 표현하고 싶었어서 그런 흔적 이렇게 남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렇게 그 작업을 봤었을 때, 이렇게 좀, 왜 그 되게 가는 모래 볼 때 그 반짝이는 느낌들도 작업에서 좀 드러났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갯벌이 어떤 생명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생장시켜주는 것처럼 그런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진흙에서 좀 돋아나가지고 빚어진 느낌. 그리고 보통 뭐 어떤 창조적인 모티브를 보면 뭐 어떤 생명을 흙에서 빚는 그런 모티브랑도 좀 연결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작업의 재료는 뭘로 정확히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흙과 그리고 이제 레진, 이제 시바툴 레진을 조금 사용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조금 뭐 조금 약간 기타 자재들, 약간 뭐 우드락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좀 다양한 재료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음. 그럼 혹시 안녕 작가님께서는 전시를 보면서 어떤 작업들이 좀 눈에 들어오거나 인상적이었을까요? 저는 오프닝 참석해가지고 이제 전시 관람했는데요. 전 사진 작품도 특히 좋더라고요. 사진 작품에 그 어떤 노인분이 엄청 이렇게 인자하신 얼굴로 해맑게 대나무를 이렇게 들고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그 작가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 홍보기획의 담당자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아마 김희연 작가의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도 전시 입구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 작가가 찍은 그 나무로 올려다본 사진도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얽히고 설긴 그 모습인데 되게 구성이 좋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자연에서도 이런 구성력이 좋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구나.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한가윤 작가의 그 시아노 타입 프린트 이제 거의 청색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박노엘 작가의 그 분열 회화도 우리가 함께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열 회화 같은 경우에서는 그 퍼포먼스도 있었죠. 이제 그 커다란 그림을 이제 한 16등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소정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작업들을 이렇게 뭐랄까나 토막 내서
할 수 있을 자신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작업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향후 작업에서는 이렇게 뭔가 조립식으로도 할 수 있다든지 뭐 전 조각 케이크 만들었었어요. 8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조각씩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이면 약간 아이스크림 케이크 모인 것처럼 다른 색깔과 다른 질감의 케이크들이 모인 그런 작업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위로 직접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소장까지 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등분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개념이나 의도에서 나왔던 거였을까요? 저는 이게 홀 케이크는 외면과 내면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선,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각 케이크는 케이크를 나눴을 때 나의 그런 내면이 더 잘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조각 케이크로 나의 숨겨진 모습, 그러니까 나의 보여지고 싶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숨기고 싶거나 나의 진솔한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 조각 케이크를 했었죠. 그것도 나중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있을 겁니다. 예, 뭐 향후 전시나 그런 거에서도 뭐 볼 수 있다면 한번 육안으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주 작가님 혹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노예 작가님과 같이 전시 지킴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뭔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뭔가 파편들을 관객들한테 뭔가 파편을 나누는 경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저는 뭔가 고민이 아직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 네, 아직은 막 이렇게 어떻게 조각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조각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산산조각 났었을 때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복원해야 된다. 혹은 완전히 깨부서지고 더 이상 뭐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뭐 폐기 처리되거나 할 수 있는데 분녀회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파편들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의미를 좀 제공해 줄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작업이 부서졌을 때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전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좀 경험이 좀 어땠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애플시드라는 어떤 새로운 뭐 예술 공동체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안에서 이걸 좀 진행하게 됐었을 때 기존에 그 거쳤던 작업의 경로나 전시의 어떤 방법론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확실히 이제 어떠한 한 가지 경험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작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사실 저는 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단체전을 진행을 하면은 이게 뭐 부산 청년 작가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뭐 큰 주제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전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단체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뭔가 기획하고 참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경험으로 오게 되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전시에서 그게 좀 잘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공통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흥부기행을 작가 네 분이 함께 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고 그걸 전시를 이룩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키워드를 정하는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붙이기 나름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뭐 극단의 경우를 상정해 봤었을 때는 너무 결이 다른 작가들을 함께 묶기 위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되게 모호하거나 너무 보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좀 잡히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 주제가 가진 그 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흥부기행은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전시에 있어서 더 그 정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잘 확보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단체전을 하게 됐었을 때 뭔가 자기의 그 작업과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어떻게 조금 조율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은 좀 어땠을까요? 저는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단체전을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참여 단체전 자체가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을 모집하고 새로운 신작을 가져오면 너무 좋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작가 선정부터 이제 메인 키워드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다르지 않은 정도만 이제 조금 이렇게 작가군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배치할 때 색감이나 뭐 크기 위주로 분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도 확실히 아쉬움은 있죠. 왜냐면 이제 기획자분께도 또 전시 서문 작성할 때도 어느 정도는 공통된 뭔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걸로 조금 부탁을 드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시 서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기획자도 이 전시를 기획하고 뭔가 디자인한 입장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작가로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신작을 요구하지 않는 단체전? 저는 신작을 요구하면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의뢰하는 그런 단체전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신작도 뭔가 어떻게 보면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작가들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작품이 사실 꼭 그 자본주의의 그 생산품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어떤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찍어내고 가끔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 상품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더 많은 그 자기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접근들을 실험하고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신작들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만의 포뮬라를 계속 지니고 뭔가 조금씩만 변형하는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사실 신작을 보여주는 전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예컨대 전시라는 게 그 어떤 작품을 재해석하고 다른 작품들, 다른 작가의 작품들,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보여주게 됐었을 때, 혹은 다른 맥락에서 보여주게 됐었을 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면 굳이 신작에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신작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을까요? 항상 그 어떤 전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전시가 꼭 아니어도 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하면서. 저는 신작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작품을 특히 개인전에서는 무조건 신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체전에서도 한 4번 정도 보여준 작품은 또 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신작과 같이 어우러지게 놔야지, 그 단체전에 계속 났던 작품들을 또 놓는 건,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욕심과 어느 정도의 뭔가 그런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작품들도 그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었을 때도 자꾸 3일 연속 이렇게 돈가스가 나오면 저도 돈가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그 애정이 좀 식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면 이제 오늘 돈가스 날이다 하면서 막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신영주 작가님 혹시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근데 저는 방금 잠시 든 생각이, 예. 그러니까 단체전을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보이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가님 되게, 여기도 공모를 넣고 뭔가 되게 열심히 전시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약간 반가운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 이제 만약에 새로운 작품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인 거를 알면은 이런 것도 만드셨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잘 모르는 상태, 저는 이제 사실 SNS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알던 작품들이 계속 있으면 이 작가님이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되게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찾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잠시 들으면서 잠시 들었었고, 저는 신작에 대한 걱정과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든 작업을 해도 이제 저는 계속 똑같은 유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만들어도 이게 신작인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여기서 항상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약간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그 조형 예술과 퍼포먼스 예술의 좀 차이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연을 보러 다니거나 그 동네 뮤지션들을 봤었을 때는 그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 음악이나 노래들을 확보하게 되면 공연 때마다 거의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그 연주를 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심심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커버해가지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들을 보러 가는 게, 그들의 새로운 작업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즐기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음악을 즐기기 때문에 좋아했던 노래도 몇 번씩 가서 듣고, 가끔씩, 이거 저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곡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 그땐 사람들이 이제 막 신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예술의 그 영역 간의 그 신작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물론, 그 인디 뮤지션이니까 이 신작을 만들 그, 뭐랄까나, 뭐, 시간적 여유? 아니면 어떤 자원들이 여의치 않은 점도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훨씬 더 뭐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소속사에 소속된 입장이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신보를 내야 된다. 이래야지 그 어떤 인기나 또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신작도 물론 그 이 미술계 안에서 계속 꾸준히 보여줄 필요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당연히 작가들이 신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작가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원과 어떤 기술들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작가 공모 때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가진 예술적 고민과 어떤 그 노력들이 너무 좀 경시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공모 때 신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갤러리 대관 공모 사업? 대관 공모 사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시 특히 개인전 뭐 요럴 때는 신작을 한두 점 정도는 추가하면 뭐 좋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신작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제를 좀 넘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술과 습작의 관계도 좀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작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구상을 처음에 생각하고 그걸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기까지 저말의 다른 단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아이디어가 보통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기록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습작을 몇 번씩 정도 거쳐가면서 그게 완성작으로 나아가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녕 작가님은 좀 특히 그 케이크 작업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편일까요? 저는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케치도 잘 안 하는 편이었고요. 음, 왜냐면 케이크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어떤 데코를 할지 그리고 이제 뼈대를 세우고 나서 색깔을 입히다 보니까 뭐 스케치도 안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스케치하는 좀 습관을 들이자라고 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조그만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습작이었던 이런 모델링이 작업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전 스케치도 좀 작업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스케치도 하나의 평면이니까 이제 입체적인 것만 하다가 평면 작업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된다면, 내가 괜찮은 작가가 된다면 이 습작 아니면 내 스케치까지도 작품으로 좀 여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사실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습작만 가지고도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 조형예술을 벗어나서도 그 팀 버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일러스트도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그 사람의 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스토리보드 자체를 가지고도 그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죠. 연중주 작가님도 혹시 자기의 이런 조형 작업에서는 이 습작에서 완성작으로 단계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저는 사실 아카이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어찌됐든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유물이었어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디서 발굴이 됐었고 누가 어떻게 발견을 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다 라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전시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런 아카이브를 한 것들을 이제 작업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시장에 이 아카이브 자료를 같이 두면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냥 딱 조형물만 보시고 아, 그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자료들은 전시장까지 가져오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만 있고 그냥 조형물만 이제 전시를 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예술과 습작의 관계 이걸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저는 작업인데 결국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고 뭔가 전시장까지도 못 가져오고 그럼 이거를 작품을 하기까지의 단계인 건데 근데 저 스스로는 이게 있어야지 이 아카이브 자료가 있어야지 이 조형이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고민이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그 습작이 이제 완성작에 비해서 확실히 그 경시되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나 이 작업으로서 좀 인정받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특히 이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그러면 이 습작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미 완성작이 만들어졌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뭐 버려도 되는 것들이냐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뭐 이게 뭐 미래에 쓰일지도 모른다 혹은 뭐 유명한 작가 때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것이다 아니면 영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습작이 완성작과 불가분을 연결된 어떤 아카이브로서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경우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시 공간을 친구들이랑 운영했었을 때 우리가 일종의 그 습작 아트 페어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트 페어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했던 전시 공간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만들었던 뭐 간단한 드로잉들 아니면 실패한 작업들 혹은 심지어 그냥 자기들이 안 쓰는 재료들이나 뭐 물건들을 내놓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이렇게 그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게 습작의 뭐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습작의 완성도도 되게 다들 차이가 났거든요. 맞아. 누군가는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그 섬세한데 그래서 와 이거 완성작 아니야 하니까 아 이거는 그 완성작의 일부분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10번 더 그려야 돼 이걸 더 커다란 캔버스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턱이 이제 와 하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질 뻔하고 또 누군가는 되게 그냥 딱 종이가 휘릭 되게 그냥 만화 같은 그 얇은 필선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제가 구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들의 그 습작들도 컬렉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좀 조성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 그 데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demonstration의 줄임말인데 주로 이제 정식 음반을 만들기 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녹음한 그 습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모들 같은 경우에 뭐 프로덕션이 막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딘가 조금 뭐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나가 그대로의 녹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 이 밴드 좋다. 그럼 이 밴드한테 지원해 줘가지고 정규 앨범 만들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음악을 되게 많이 디깅하는 사람이라면 아 완성작이 나오기 전에 걔네들은 이 노래를 이런 방식으로 먼저 생각했구나 이런 구조로 했는데 정식 녹음 때는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에너지나 감성이 좀 이렇게 달라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습작들도 나름대로 아카이빙 하거나 그게 작가의 차원에서든 아니면 뭐 이후에 뭐 사학자들의 차원에서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안녕 작가님도 혹시 습작들을 좀 정리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방법이나 아니면 공간? 전 습작가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작품들은 대부분 버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는 버려질 때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전시장에 가지고 가면 사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관람객분들이. 뭔가 특히 저는 질감이 조금 독특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져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서 성동문화재단에서 했던 갤러리 허브에서 했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아카이빙 존을 따로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관람 동선에 따라서 그 작품들을 보기 전에 그런 아카이빙된 자료들을 먼저 보고 이 도구들과 재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을 관람하시니까 아,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됐네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관람객들한테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영주 작가님은 이렇게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아카이빙은 정확히 좀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였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해운대 쪽에 청사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청사포라는 이름이 붙은 게 거기 이제 푸른 뱀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뭔가 푸른 뱀 관련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 있었던 지역 뭐 설화나 뭔가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 뭐 과거 있었던 일들 이런 거를 찾아서 좀 텍스트들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하거나 뭔가 이제 뱀의 스케치들을 조금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제 작업들을 좀 아카이브하는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르별로 이거는 내가 좀 메탈송이다. 얘는 조금 더 뭐 인디적인 느낌이다. 얘는 그냥 좀 락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어떻게 습작들을 분류해 놓냐면 그 이제 간단히 악보 그 기보를 했다. 가사만 만들었다 하는 것들은 그 스테이크 용어로 그 레어 파일을 만들고 그 어느 정도 뭐 다른 부분 뭐 악기 부분들 뭐 기타나 드럼도 만들었다. 그러면 뭐 미디엄 레어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졌다. 그러면 미디움 그리고 뭐 완성됐다 이렇게 well done 이렇게 그 스테이크 용어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제목을 달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악보는 만들어 놨고 실제 녹음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걔네들 어떻게 보면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죠. 딱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내가 어떤 작업은 내가 거의 다 했으니까 얘는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것 같다. 나는 얘는 오랫동안 자꾸 습작으로만 좀 놔둬가지고 얘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좀 더 골격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습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습작도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관람 포인트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시에서는. 그래서 저는 전시에 습작을 놓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습작을 놓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시 서문과는 별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놓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화책의 설명처럼 전시장에 어린이가 와 있어서 이제 또 생각난 건데, 제가 어린이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땐 이제 나의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뭔가 그런 내면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좀 이 전시를 설명하는 전시 서문과는 또 다른 용도로 케이크를 좀 얼렁뚱땅 만드는, 내가 홈메이드 케이크를 만드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내가 사실 밀가루 대신에 흙가루를 넣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뭐, 요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게 내 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냐. 그러니까 전시 평론가라든지, 뭔가 미술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 작품을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뭔가 주민분에게 설명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설명의 난이도와 설명의 종류가 조금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습작도 그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작품과 뭐 습작의 경계라기보다는 그냥 작품 그 전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습작을 굳이 전시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뭐 막 너무 습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시공간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래도 보여주는 게 좋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저번 학기 들었던 수업에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작품이 무죄이거나 작품 제목은 안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 작품 캡션에 있는 뭐 크기 아니면 재료 뭐 만든 연도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캡션이 있으면 그 선택이 있는 거죠. 난 이걸 볼 거다. 혹은 난 이거 안 볼 거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볼 수 있는데 그래 난 예를 들면 안정 작가님의 작업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지? 궁금해 하는 분들한테는 그 정보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습작 같은 것도 나는 여기 있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거에 대한 작가 노트도 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전시에서 배제하거나 그런 것들의 존재감을 조금 과소평가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그 일반 관람객이든 아니면 미술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한테 작가를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그 간단한 그런 생각에서 좀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들어봤으니 나의 전시에 습작들을 좀 놓을 수 있겠다, 없겠다,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항상 놓고 싶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뭐 갤러리나 뭐 전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배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완전히 작업 아카이브는 아니지만 그 도예린 작가의 그 아세아 전자상가 동굴이라는 그 전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 분이 약간 가상의 그 크리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그 안녕 작가님처럼 그 크리처들을 위한 그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느냐? 아세아 전자상가 동굴에 그 아세아 전자상가에 근무했던 경비원의 일기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나는 뭐 근무를 하다가 이런 크리처를 마주쳤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의 역사랑 맞물려 가지고 그런 그 일지를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VR로 구현된 그 동굴의 모습에서 크리처들을 마주하면서 되게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영주 작가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유물로서 그 아카이브를 하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마치 어떤 그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약간 그런 걸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거기는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방식의 전시를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습작하고 작업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조금 좋아하는 다른 작업들의 감성 혹은 이제 작가님들께서 어떤 추구하는 미감들은 좀 어떤 거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미감이 의도랑 완전히 부합할 수도 있는데 또 거기서 어긋나게 됐었을 때 그 의미가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추구미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과 내가 표현한 결과물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어쨌든 뭔가 외로움이라든지 뭔가 고립된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은 느낌인데 결과물은 너무 화려한 느낌이 들 때가 많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에곤 실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에곤 실레인데 제 작품에서는 그런 면을 잘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의 추구미는 그래도 나의 작품을 좀 좋아하고 소장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한편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렇게 솔직하게 나도 저렇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것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과도기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제된 되게 좀 세련된 표현 방법과 좀 더 세련되진 않더라도 자기 미감이 훨씬 더 솔직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 사이에서 또 좀 고민의 과정? 맞아요. 에곤 칠레를 언급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제 에곤 칠레는 당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작업은 되게 퇴폐적이다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은 그것이 완전히 미적이질 않다 온전히 추하다라고만 보긴 힘든 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미술이고 저 생각했을 때는 이 미감이라는 것도 그 완전히 뭐랄까나 항상 달콤하고 되게 예쁘고 귀엽고 하는 그 영역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녕 작가님께서도 그 케이크를 도자로 만들게 됐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좀 흑빛깔일 때 느껴지는 그 어떤 그 괴리감 되게 예쁜데 뭔가가 색깔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게 됐었을 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어떤 결핍이 느껴진다 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구미와 표현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영주 작가님은? 제가 이렇게 작업들을 보고 뭔가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갔을 때 뭔가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작업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조금 큰 작업들 뭔가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뭔가 체험도 할 수 있고 관객이랑 같이 작품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저도 확실히 아직 영향은 안 되지만은
뭔가 좀 크게 해보고 싶다. 아까처럼 이제 막 발굴 현장처럼 그 크게 재현을 해놓는다든지, 네. 뭔가 실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역사 관련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실제 이제 그 전문가분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을 이걸 추구미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서 뭔가 크기를 키워나가고 네.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막 엄청 작은 작업들을 하진 않지 않으세요? 작은 작업들을 군집해 놓. 맞아요. 조금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조금 작은 조형들이 군집되어 있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간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간만 섭외가 된다면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공모를 넣을 때, 이 공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이 조각으로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랑 이제 이런 공모 글을 써서 이제 하는데도, 확실히 사실 와닿지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또 글도 잘 못 쓰기도 하고, 뭔가 설득시키는 힘도 없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구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된다면 이 발굴 현장을 단순히 연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지상이나 지하에 위치한 갤러리라면 아예 그 전체하는 동안 갤러리 바닥을 다 부셔가지고 발굴 현장처럼 실제 그 거기에 있는 흙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현대미술 작가도 실제로 미술관 벽 부수거나 아니면 그 미술관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 작업이니까 한국에서도 그만한 그 실험성과 그 복구 비용을 감당할 용기가 있는 갤러리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네요. 그건 용기가 있는 갤러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결단력이 있어야지, 이제. 진짜 현대미술 난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는 내 갤러리 벽을 그 바닥에 한번 갈아본 적이 있다. 딱 5개월 동안만, 아니면 3개월 동안만 그랬다 하면서. 예. 저는 추금이라고 하면, 제가 음악을 이것저것 많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다만 다 그 락의 경계 안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어떤 거는 되게 빠르고 되게 속도감 있고 공격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어떤 건 되게 느리고 흐느적거리는 음악도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코어 펑크 장르가 속하고 후자에는 뭐 둠메탈이나 슬러지 메탈 같은 것도 속하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음악으로 한다면 약간 둘 중 하나의 노선을 내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두 개를 한다면 이거는 너무 뭐랄까 일관적이지 않은 그 행보가 될 것이니까. 근데 그런 편견을 좀 깨부셨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바하라고 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2인조 밴드인데 걔네들이 원래는 그 느릿느릿한 둠메탈이라는 장르를 구사해요. 근데 그들의 노래 중에 목마를 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 끝. 그래서 보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가 너무 느린 노래만 하다 보니까 가끔씩 빠른 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그 음악의 미감은 이렇게 되게 진흙처럼 끈적이고 되게 느리다면 가끔씩은 좀 환기하거나 우리들도 가끔씩 이 손목을 조금 잘 풀어줘야 되는 게 있겠다.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너무 그 추구미의 어떤 일관성이나 완결된 세계에서만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님들 혹시 약간 이렇게 일관된 작업의 행보보다는 좀 이제 곁다리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그 작업의 흐름도 좀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굳이 뭐 이게 나는 뭐 조형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사진을 할 거다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장르를 할 거다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좀 시리즈별로 나누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나를 중심으로 두고 동심원들이 따다다다 이제 펼쳐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나의 관계를 요즘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사회와 그런 가족 관계들 이런 것들에서 나의 뭔가 그런 연결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심점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에서 어느 지점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종심원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파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파생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로 두게 됐을 때 그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네요.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어느 방향으로 그 뭐랄까나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제 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모두 다 자기한테 수렴하게 되는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동심원이라는 그 형상이. 예. 영주 작가님은 좀 어떤 접근일까요? 음, 저는 이제 제가 요새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되게 다양한 그 이제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일관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이거를 되게 오래 붙들고 꾸준히 하고 있는 작가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음,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인가? 이런 되게 사소한, 고민부터 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 가지의 뭔가 질문을 가지고 되게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고들고, 뭐, 장르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도, 뭐, 회화로도 나올 수 있고, 사진으로도 나올 수 있고, 조각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이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음, 좀 뻗어나가는 편보다는 그래도 좀 깊이 네, 있게 음. 그쵸. 약간 우물을 판다고 하면 누구는 이제 우물을 난 넓게 파고 싶다. 누구는 난 이걸 깊게 파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그 관계가 꼭 배타적이거나 반대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실제로 그 뭐지, 그, 그 해변가에서 왜 그 보면 남자애들이 가끔씩 모래사장에 구멍 파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구멍을 더 깊이 파려면 어느 정도 넓어야지. 너무 좁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제 팔에 안 닿아가지고 더 이상 모래를 못 파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가팔라가지고 이게 그 구멍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작가 생활하게 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구멍을 넓게 파고 그 다음엔 깊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내가 너무 깊게 만들었는데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다시 넓게 파고 새로운 관점들을 다시 견지 나가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작업을 심화시키는 그런 행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음. 그럼 추구미하고 이렇게 자기의 작업 방향성도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작가 본인한테 조금 방을 틀어가지고 그 작가님들이 스스로 작가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작가인가라고 했을 때 좀 외적으로 난 어떤 스타일로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싶은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정말 한참 고민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 작품은 너무 화려한데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수수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화장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작가로서 이제 갤러리에 방문하는 날이나 뭐 도슨트 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작품에 맞춰서 나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사람이고, 내 작품은 작품인 건지, 그것,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 SNS에서는 저는 저를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나온 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단정하게만 입자. 그냥 좀 깔끔하게 그 전시의 톤앤 매너를 좀 지켜서만 입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SNS에는 저를 드러내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살짝의, 뭐랄까, 고민을 했던 내용?
고민을 했던 내용이라기보다 좀 내 작업과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작가의 이미지는 엄청 멋지고 뭔가 이렇게 대가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정말 자유로운 나의 모습은 이렇게 약간 번거지 모자 쓰고 저는 가끔 이제 제가 한 20 중반 때는 이제 오리 가방 메고 다녔었거든요. 오리 인형 귀엽다. 가방이 있는데 이렇게 쏙 넣으면 이제 지갑하고 핸드폰만 들어가는 그 가방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메고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저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저라는 걸 알지만 지금 화면 속에 나오듯이 이런 모습이 작가로서는 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도 정말 솔직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게 좋았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좀 그렇게 한참 원 없이 자유로운 모습까지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한 몇 년 안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의 속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작가님이 그냥 무슨 옷을 입고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게 그냥 안녕 작가님의 스타일이다. 맞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이게 안녕 작가님 스타일.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약간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도자기의 그런 케이크의 질감도 있는데 반대로 엄청 핸드메이드 뭔가 그런 케이크로 가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난장판인 케이크도 있네? 그리고 뭐야 또 케이크가 아니기도 하네? 약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렇게 뭔가 작가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작업들도 좀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정되지 않는 시선으로 작가하고 작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그래서 약간 작가분들을 보면 한 스타일로만 쭉 파고 나가는데 그 작품과 그 작가가 너무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또 엄청 뭔가 팝아트적인 작업을 하는데 동시에 엄청 화려하고 스케일이 있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뭔가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언제쯤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조금 이긴 하지만 뭔가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에 뭔가 갇히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위 말하는 카멜레온 같은 작가. 맞아요. 네. 뭐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거네? 그러면 약간 이런 톤인가 보다 했는데 약간 예측 불허한 그런 게 좀 재밌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좀 재미있어 하는 성격이어서. 그렇군요. 그럼 영유 작가님은 약간 그 카멜레온 같은 작가, 혹은 이렇게 카멜레온 아니고 이제 자기만의 고유색을 좀 지니는 작가로서 어떻게 자기 스타일이나 어떤 인식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되게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수님들 말 잘 듣고 학교 항상 성실하게 다니고 성적 잘 나오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모범생처럼 이제 다녔는데 저는 사실 작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긋나야 하고 그러니까 좀 사고도 좀 쳐보고 뭔가 논란도 한번 생겨보고, 저는 약간 이런 작가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질 못해서 약간 눈치 많이 보고, 제 말 한마디조차 원하는 대로 말 못하고 눈치 보다가, 타이밍 잡아서 겨우겨우 말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작가로, 작가인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저는 확실히 뭔가 카멜레온 뭐 그런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되게 하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 둘 다 정말, 다양한 매력으로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도 않고, 그냥,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거에 저는 어느 정도 되게
공감이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사람이 내가 작가로서의 자아와 학생으로서의 자아와 약간 사람에 따라서 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교수님께는 되게 교수님 저 잘 모르겠고요. 약간, 교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아니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해오면 될까요? 몇 시에 찾아뵈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 약간 언더커버처럼 예. 나의 그런 모범생스러운 모습 이면에 이렇게 약간 뭔가 정의되지 않는 것들을 좀 숨겨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범생스러운 면이 뭔가 작가답지 않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직은 그 학생이었을 때니까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고 누군가가 나의 작품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거니까. 그쵸.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기질과 관련된 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그 스타일, 특히 옷이나 뭐 화장이라든지 뭐 머리 꾸미는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회적 코드를 따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직장에 다니면 정복을 입어야 된다. 뭐 학교에 다닌다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그렇게 하면 뭐 교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표현과 사회적인 그 코드들이 맞물려 있는 게 어떤 스타일이나 패션인 것 같고, 그래서 작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누군가는 작가의 이미지를 딱 떠올랐을 때, 약간 손에는 이렇게 그 손가락 그 손톱 사이에는 뭔가 페인트가 좀 껴야 있을 것 같고, 좀 거칠어야 될 것 같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디어 작가를 보면 꼭 페인트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영상 작업하는 사람이면. 맞아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딱 여기저기에 뭐 페인트가 묻어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제 밤샘 얼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되게 맵시 있게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재밌게 봤었던 게 그 한 2주 전인가 아티스트 토크를 보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획자분 중심으로 이제 작가들이 3-4명씩 이렇게 막 늘어서 있는데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그 상의 하의 모두 다 검은색으로 맞춰 입고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샤프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었다면 누군가는 마치 되게 편하게 그냥 마치 그냥 그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도보로 3분 있는 그 갤러리로 왔다는 그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 작가가 작업이 그 외모로 봐서 뭐 더 세련되다 아니면 그냥 좀 덜하다 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작가의 스타일은 그 작가의 스타일이고 그냥 작업이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락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복장이나 이런 게 메탈스러운 느낌은 지금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조절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조금 더 미술 이야기들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너무 뭐랄까나 눈에 튀게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옷을 입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밸런스를 맞추 저는 한편은 저는 또 이제 미술 이론도 전공해 하긴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식인처럼 보이는 패션을 그냥 단정하게 입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게 됐을 때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기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좋아하는 패션은 주로 그냥 밴드 티셔츠 입는 거거든요. 그냥 주로 제가 좋아하는 밴드 티셔츠를 입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유명한 밴드 티셔츠가 아니라 제가 실제 한국에서 공연 보러 다니면서 좋아하는 밴드들한테서 직구한 것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무슨 A 밴드가 있다고 하면 A 밴드 공연 때 그 셔츠 입고 와가지고 저 당신 팬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연 때는 이제 뭐 공연하면서 스몰 토크를 할 때 그리고 저 이 밴드 좋아하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제 음악이 형편없어도 이 밴드는 정말 좋으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하면서 간접 홍보 차원?
그래서 약간 작가님들도 약간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진 않을까. 그 약간 뭐 케이크 티셔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슨 셔츠야 하면서 이거 누구 작가 거야 약간 이런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그 out of place artifact 이렇게 딱 그 새 진흙새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거 누구 작업이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 뭐지 조형 예술의 세계 안에서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작가 브랜딩이. 사진들은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딱 프린팅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단체티 너무 좋은. 단체티 이렇게 이미지들 동동동동 저는요 이 작가인데요 작품 이겁니다 그니까요. 저희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 그러면은 티셔츠 얘기도 나왔는데 그 티셔츠를 하신다면 음악인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요? 일단 저는 저만의 로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로고를 그려줄 수 있는 친구, 이왕이면 뭐 저랑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진 친구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그것을 프린팅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 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슬슬 시각 영역에서도 브랜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부터는 다른 포맷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